웰컴맨 밀리티오아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특강 영어 주제 소제편 28강의 1번과 2번 문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8강의 1번 문제를 좀 먼저 풀어봐야 되겠죠. 유형을 살펴봤을 때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입니다. 한마디로 문맥 문제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문맥에서 앞과 뒤의 상황이 아니라 주제의 문을 찾는 것,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는 것. 그래서 주제문과 키워드와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주제문과 키워드와 정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1번 앞에서부터 당연히 봐야 합니다. 그럼 1번 앞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휘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이다? 아, 돈에서 근본적인 특징들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가치의 저장소가 운반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1번 앞에만 보고서도 아, 얘가 바로 이제 주제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반전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물론 중간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죠. 또 다른 특징은 또 뭐냐면 에서 또 다른 특징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건 전반적으로 돈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 첫 번째, 트랜스포러블에 맞춰서 이것과 이제 관련 없는 것을 찾는다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또 다른 특징은에 해당되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아, 돈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아닌 엉뚱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치의 저장소가 운반이 가능하다? 선생님, 가치의 저장소가 대체 무엇일까요? 1번에서 그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 노동의 결실, 노동의 대가를 가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가치를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갖고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1번에서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살펴보시자면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노동을 무엇과 교환을 할 수가 있다? 현금과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현금은 그리고 나면 우리가 편리할 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2번을 보시면 therefore이니까 바로 앞 상황과 연결이 되어져야 해. 그 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 살펴보자면 moveable이 무슨 뜻이죠? 이동이 가능하니야.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얘 뭐랑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앞에 있었던 트랜스포러블과 같은 맥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려 2번까지 계속 이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럼 또 다른 특징이 언제 나올까 했는데 3번에서도 또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죠? 누군가가 원할 때마다 누군가가 원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바로 앞에 있었던 시간과 공간적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3번까지 오고 나니까 아, 트랜스포러블이 가장 핵심이었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돈에 대해서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이제는. 맞죠? 그런데 4번에서도 일단은 돈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트랜스포러블과 이제 같은 맥락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도 여기를 해석을 해보시면 사람들은 종종 비판을 받습니다. 자, 뭐이기 때문에 그들의 갈망이 주로 무엇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비판을 받는다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들 중 하나인 운반이 가능하다라는 것과는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빠르게 4번으로 아마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5번을 고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폴어블이 잘 눈에 안 보였었나? 아니면 이 단어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폴어블이 무슨 뜻이죠? 휴대 가능하냐. 선생님 이거 나레이 법비인데요. 아니 not just A but also B니까 폴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환도 쉽게 가능해야 돼 라는 내용으로서 자, 이게 어떻게 3번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되는지는 선생님이 구문 독해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독해를 같이 보실 텐데요. 어휘를 먼저 살펴볼게요. 사실은 생소한 단어는 좀 없죠. 자, 근데 그 중에서 crystallize가 보통은 결정체를 이루다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선 구체화하다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었던 폴업을 휴대할 수 있는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전에 다 했었던 단어라서 바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주어가 원어브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뭐라고 생각해야 돼? 동사 단수 취급해준다.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특징들 중 하나는 무엇이다에 해당되는 보호라는 명사절의 대시 왔어. 그럼 얘는 명사절 접속사죠.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VI라고 표기를 해드렸죠. 역할을 하다예요. 역할을 하다인데 뭐로서의 역할을 하다에서 지금 애제 수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쉽게 운반 가능한 가치의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서서 선생님이 가치의 저장소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2번하고 연결이 돼야 돼. 한마디로 우리 노동의 결실들이 can be held,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구체화된 형태로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했어. 그럼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실이 사실 노동이라는 게 하고 나면은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대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돈이라는 구체화된 형태로서 그 가치를 계속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무엇하는 것 대신에 노동을 directly, 직접적으로 상품과 교환하는 것 대신에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구체화된 형태로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상품으로서도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상품으로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우리는 교환한다. 노동을 무엇으로? 현금으로 교환을 한다. 그리고 그 현금은 여기서 stop. 자, 여러분 여기 위치가 지금 선생님이 그 현금은이라고 해석을 했어. 그렇다면 이것은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cash를 나타낸다. 근데 여기에 콤마가 쓰였다라는 것은 해석을 선생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으로. 우리는 노동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현금은 편리할 때 사용이 되어진다로 해석이 된다고. 한마디로 이 위치 자리에 여러분들 콤마 뒤에 주어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불어서 지금 선행사가 캐시가 됐다. 그러면 캐시가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be spent라는 수동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돈은 그러므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가치를.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랑 같다라는 거지? 당연히 부연 설명이 나와야 돼. 배터리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가치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너지도 사실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를 않아. 근데 어떤 구체화된 유형의 형태로서 배터리가 그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holds에 대한 병렬입니다. 그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일단 이 it이요 가리키는 것이 value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걸 money라고 만에 하나 받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는 어법적으로 틀렸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it은 makes에 대한 목적어 자리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 it이 money를 가리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 버리게 되는 거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목적격 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제기적 용법을 나타내는 제기대명사 itself를 써줬어야 했을 거야. 맞죠? 그런데 여기서 it이 사용이 됐다라는 것은 money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즉 주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럼 결국에 얘가 가리키는 것은 value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유지하고 가치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자리가 목적 보어 자리가 됐잖아. 자, 그럼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올 수가 없겠지. 근데 우리가 해석상으로는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다, 있게 만든다 해서 한국어에서 부사처럼 해석을 하지만 여기 영어에서 지금 오형식에 대한 목적 보어 자리는 형용사 온다라는 것 챙겨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두 가지 면 다에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설명해 주는데 부연 설명 좀 보도록 할까요? unlike가 무엇과 달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치의 저장소가 돈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 근데 땅과 같은 어떤 다른 가치의 저장소들과는 달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돈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갑자기 교환할 수 있는 이란 단어가 나와서 얘가 어떻게 이 앞문장과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한다고 했었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돈이 아니야. 캐시가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지금 페이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받는 급료, 지불 수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지불 수표는 이동은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급료 지불 수표는 일단은 사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언제든지 또는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어. 자, providing that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셔야 돼요? 만일 뭐뭐 라면이라는 if절을 대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당신이 원하는 어디서든 언제든 얘가 이용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사용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 상대방에 해당되는 누군가가 기꺼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에만 이게 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장에 현금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수표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난 수표를 안 받고 싶어. 그러면 이 수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건 있죠. 그리고 그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사용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마지막 문장 가기 전에 4번 문장에 있는 accept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만에 하나 여기 그냥 ing가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뭐가 된다? 선생님 지금 to랑 같이 밑줄 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be willing to가 기꺼이 무엇 하다인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to가 전치사라고 외웠어? 투부정사라고 외웠어? 아니면 나 이거 뜻만 알아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늘상 얘기하는 것 우리가 수거에 있어서 to가 들어가면 그 뒤에 동사 ing가 왔는지 아니면 원형이 왔는지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돼. 참고로 be willing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to 부정사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그럼 마무리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장에서 to be가 나왔습니다. 이 to 부정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뚜에 나오면 우리가 보통은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자, 돈에 대해서 이런 특징과 저런 특징 사실 저런 특징은 요거 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했을 때 돈이 유용하게 쓰려면 돈이 유용해지려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려면이니까 이 to be는 조건을 나타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자, of usu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 사실 우리 수능특강 앞부분부터 나왔던 표현 비동사나 어쨌든 이렇게 보어 자리 비동사 뒤에 같은 보어 자리에 오브 플러스 명사는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다? 형용사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주어는 money죠. 그러니까 돈이 유용해지려면 돈은 반드시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쉽게 교환할 수도 있어야 된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여러분들 로직상으로 리뷰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선생님이 보고 싶은 것은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아. 일단 도입부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노동의 결실이 구체화된 형태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좀 달리 얘기하자면 배터리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치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급료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하기는 한데 조건을 걸죠. 상대방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조건 하에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해당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빈칸을 또 찾아낼 수가 있을 거야. 더불어서 선생님이 문맥 문제다 보니까 어휘를 조금만 더 찝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복습 꼼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8강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 유형이 어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문제가 A, B, C인데 다 좀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답만 빨리 찾고 바로 구문 독해에 넘어가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바로 심플리피케이션이 가능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여기에 ly가 붙은 것을 보아하니 형용사와 부사의 문제다.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사 위치에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의 입장에서 먼저 볼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차피 부사는 명사 빼놓고 다 소식할 수 있는 애니까 형용사 자리를 봤을 때 얘는 명사를 꾸며주죠. 근데 뒤에 명사가 아니야. 자, 그리고 얘는 보어 자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어랑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했었어? 자, 선생님이 is에 대한 보어 자리에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보어라는 것은 잘 생각해봐. 2형식도 마찬가지고 5형식도 마찬가지고 보어라는 것은 문장의 맨 끝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들이 is에 대한 보어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동사가 is based on이 됐다 라고 해서 얘는 명사 수식도 아니고 보어 자리도 아니니까 답은 부사하겠지 뭐.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도 보자마자 여러분들 simplification, 출제의 의도가 포착이 됐을 겁니다. 즉, 이 사람의 출제의 의도는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냐의 문제야. 즉, 종속절, 즉 뒷문장에서 불완전과 완전의 여부를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주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목적어 또는 보어가 정확하게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become은 무엇이 되다에 해당되는 이 형식이므로 얘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다, 중요하게 되어졌다에 해당되는 지금 보어까지 문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로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럼 당연히 관계 부사를 써줘야지 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C번이 있는데요. 세상에 C번도 너무너무 쉬워. 보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simplification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는 지금 능동이고요. 얘는 수동입니다. 그냥. 투부정사의 능동과 투부정사의 수동을 물어보는 건 맞는데 능동과 수동을 고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렇죠. 스토어리 여러분들 무엇을 저장하다 VT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가 왔으므로 얘는 뭐가 된다? 능동이 된다 라고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거 완전 기초 중에 기초적인 문제를 풀고 있는데 선생님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학생들은 우리 수능특강 8강을 보면 문법의 정확성, 어법의 정확성 판단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겠죠. 구문독해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8강에서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 웬만한 어법 설명은 거기서 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법이 사실은 엄청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고작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하고 어법을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법이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어법들이 수능특강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변형을 해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어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어법 정리는 예전부터 사실 해준다 했었는데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막 엄청 막 몇십 개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한 6개, 7개만 딱 만들 거야. 그래서 지금 수능 20개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전 학년 10개년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 출제 의도가 몇 개로 다니고 그랬을 때 단서를 어떻게 찾아가고 앞으로 몇 칸 가고 이런 형태로 최대한 간략하게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어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거 내용 조금 어려워. 미리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 내용이 심상치 않겠다 싶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지식사회가 첫 번째, 경제 우위에 있다, comparative advantage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post가 나오면 항상 무슨 뜻이었지? post war 하면 무슨 뜻이죠? 전쟁 후죠. 그러니까 post는 뭐뭐 이후에야. 근데 산업화된 사회 이후에라는 것은 결국 거기서 뭐 했다는 거야? 벗어났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번 지문에선 전부 다 탈산업화 사회, 뭐 탈자본주의 사회, 탈현대화 사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pt는 사실 단독으로 쓰였죠. 얘 지금 형용사인데 여러분들이 be apt 투부정사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그 뭐랑 똑같죠? be likely to랑 똑같죠. 그래서 사실 이 apt라는 것이 단독으로 사용이 됐을 때 경향이 있는 어떤 경향이 있는이란 형용사이기도 하고요.
또는 적절한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요게 조금 여러분들 생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여러분들 미리 공부를 해와서 알겠지만 지식사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개념화를 시킵니다. 그것과 관련된 첫 번째 상대적인 관점에서 relative 그리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absolute까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내용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하나 구문독해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배경 지식이 조금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이에요. 그럼 최근 몇 년 동안이니까 당연히 동사의 시제가 완료의 시제가 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이론가들이 consider A as B, A를 B로 여기다죠. 그러니까 지식을 경쟁 우위에 있어서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이제 여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쟁 우위라는 것은 가치적으로 봤을 때 또는 어떤 경쟁의 그런 구도에서 봤을 때 뭐를 가지면 지식을 가지면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식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가들은 argue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나 하면 대처를 한번 볼까요? 탈산업화된 사회가 이제 주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indeed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탈산업화된 사회만이다 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는이죠. 전반적인 경제는 점차적으로 based on 어디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다? 지식의 생산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지식사회라는 expression, 그 표현은 무엇하다 적절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세계를 나타내는 적절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emergence, 그러니까 emerge가 출현하다죠. 거기서 파생된 명사. 지식사회의 출현은 자 개념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conceptualized. 여러분들 컨셉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야. 상대적인 기반에서 또는 절대적인 기반에서 개념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산업화 사회와 비교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선생님 산업화 사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개념과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죠? 일단 여러분들 상대적인 건 이해가 될 거야. 상대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지식사회와 산업사회를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를 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식사회가 어떻다를 개념화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야. 그런데 산업화 사회와 비교해서 절대적인 기반으로서 이제 개념화한다라는 건 대체 무슨 말이지? 선생님 결국에는 산업사회와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약간 여러분들 시간적 연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식사회에 대해서 자 지식사회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자라고 했을 때 애초에 그 산업사회를 배제를 하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사회만 가지고 자 지식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구나 그리고 지식사회가 어떠한 의의와 정의를 가지고 있구나 에서 우리가 도출한 어떤 결론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7번 문장에서 마지막으로 자 이런 점을 보아하니 지식사회는 절대적인 그런 접근에서 봤을 때 산업사회와 대조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가게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해석을 해야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 당연히 상대적인 관점에서 먼저 볼 겁니다. relative perspective,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으로부터 지식사회는 진화상의 발전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식사회와 산업사회를 비교를 했더니 이 지식사회가 지금 현재 진화하고 있는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줄 거야. 여기 있는 where는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 development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상의 발달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 보셔야 돼요. 지식의 생산이 becomes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relativelly가 보여야 돼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느냐? 경제에서의 그 유형의 상품의 생산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본 거죠? 아, 지식사회랑 그 다음에 산업사회를 비교를 했더니 옛날에는 경제에 있어서 산업사회의 경제에 있어서 유형의 상품을 생산하는 게 예전에는 더 중요했었다?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발달이 어떻게 진화가 되어지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유형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지식사회를 개념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리고 문제의 절대적인 관점을 보도록 할게요.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니까 자, 여러분들 다시 리셋. 여기서부터는 지금 여러분들 산업사회를 지워버려. 우린 지식사회만 가지고 지식사회가 어떠한 변화 아니면 지식사회가 어떠한 의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만 볼 거야. 자, 지식사회는 represents 무엇을 나타내냐면 더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산업사회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봤었던 그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보다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더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관점, 즉 지식사회화만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뒤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단 해석을 먼저 해줄 거고요. 해석을 해도 얘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일단 해석을 먼저 해줄게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knowledge society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지식사회화가 enables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엇이? 새로운 형태의 지식사회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무엇하는 것을 저장하는 것을 무엇을 저장하는 것을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여서 학습의 어떤 결과물을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끔 해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뒤에가 이해가 가? 전혀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목적어를 싹 다 바꿔줄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식사회화만 가지고서는 지식사회화의 특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식사회화가 생산해내는 것은 뭐야? 지식이야. 지식이라는 그 영역은 여러분들 뭐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도 포함이 되죠? 과학과 기술도 지식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사회화에서 얻어내는 그런 기술의 발달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발달을 통해서 지식사회화의 형태도 바뀌게 될 겁니다. 지식사회화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학교, 선생님, 학생, 책 이런 걸로 국한이 되어져 있다면 새로운 형태들이 나오게 됐다고요. 더불어서 뭐도 가능합니까? 새로운 가능성들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enable에 해당되는 목적어 자리를 그냥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만회하는 말을 바꿨다라면은 얘가 이해가 잘 됐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그렇잖아. 지금 선생님이 녹화할 때랑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거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한 시간에 보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자리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 자, 결론은 7번이 그 절대적인 접근에 있어서로 가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상대적 절대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나 면 산업화 사회와 비교하여서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개념화 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맞죠? 그런데 지금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산업화 사회와의 비교가 완전히 배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6번을 보고서는 이제 다시 산업화 사회와 비교를 할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절대적인 접근으로서 지식사회는 어떻게 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contrasted. 완전히 대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대조가 되어지느냐? 당연히 산업화 사회와 대조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 지식화 사회는 탈산업화 사회이기 때문이죠. 여기에서의 as는 로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as가 바로 앞에 있는 산업화 사회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탈산업화 사회로서의 산업화 사회와 대조가 된다?
엄청 어색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탈산업화 사회라는 것은 앞에 있는 지식사회화를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위에 있는 관점으로 보아하니 지식사회화는 탈산업화 사회야. 그러니까 산업화 사회와 대조가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과 대조가 되냐면 자본주의와도 대조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본인데 지식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식화 사회는 무엇으로서 탈자본주의 사회화로서도 이제 자본주의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과도 대조가 되어지냐면 현대사회와도 대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지식화 사회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탈현대화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탈현대화 사회로서의 지식사회와는 당연히 현대화 사회와도 대조가 되어질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너무 나빴지. 선생님이 가끔은 너무 나빴다 싶을 때가 있어. 우리 수능 모의고사,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 이런 지문들을 보면 이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지문을 좀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자꾸자꾸 향상이 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등급 나누기 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행히 이번 지문은 어법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어려운 지문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뭐야? 변형을 이제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맥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능한가요?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했었던 그런 지문으로 보여집니다만 크게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게 우리가 처음 나온 지문은 아니거든. 상대적인 관점과 절대적인 관점이라는 그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 상대적인 개념은 여기에서 뭐였었죠? 말 그대로 산업화 사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어쩌다라는 것이었고 사실 절대적인 관점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산업화 사회와 별개로 지식사회와만 봤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특징을 보아하니 지식화 사회는 탈산업화 사회고 지식화 사회는 탈자본주의 사회고 지식화 사회는 탈현대 사회구나 라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로직상으로 우리가 볼만한 리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삽입 문장은 3개 정도를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단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refore를 가지고서 이 앞문장에서 연결되는 포인트 그리고 상대적인 관점과 절대적인 관점을 나타내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언급해주는 이 포인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실 얘는 좀 쉬웠겠다. 절대적인 관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어휘 선생님이 같이 찝어드립니다. 문맥적으로도 어휘를 잘 풀 수 있어야 되겠다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28강의 3번과 4번 지문 학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28강의 1번과 2번 지문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